이번에는 멤버 함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멤버 함수정의 형식이 나와 있는데 처음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함수처럼 함수 특성 지정자, 반환 타입, 함수 이름, 파라미터 리스트, 예외 처리 지정자, 함수 본체로 구성된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중간중간 등장하는 버추얼 지정자나 상속 관련 항목은 추후에 다루겠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은 12 한정자와 참조형 지정자입니다. 12 한정자는 우리가 익숙한 콘스트, 볼루틀 또는 둘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이고, 참조형 지정자는 AND 기호 1개 또는 2개로 함수 이름 뒤에 위치하여 함수의 동작에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은 곧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함수 본체는 기본적으로 중괄호 블록을 사용하지만 디폴트나 딜리트처럼 대입 형태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는 클래스 멤버 중 특수 함수에만 사용 가능하고 딜리트는 멤버 함수뿐만 아니라 일반 함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이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또한 0을 사용하는 경우는 가상 함수와 관련된 것으로 나중에 상속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멤버 함수는 기본적으로 일반 함수와 유사하되 가상 함수 지정자와 더불어 12 한정자, 참조형 지정자 등이 추가되어 다른 동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 함수에서 콘스트 지정자는 반환값을 수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멤버 함수에서는 12 한정자와 참조형 지정자를 함수 뒤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면 보이지 않는 객체 파라미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클래스 A의 멤버 함수를 정의하면서 콘스트 지정자를 붙이면 내부적으로 객체 파라미터는 콘스트 지정자가 설정된 클래스 A의 L밸류 참조형 타입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오버로딩이 가능해지며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함수처럼 동작할 수 있습니다. 즉, 12 한정자와 참조형 지정자는 객체 파라미터에 변화를 주어 오버로딩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멤버 함수에 추가적인 기능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지정자들은 생성자, 소멸자, 정적 멤버 함수에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멤버 함수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라는 구조체에 get 함수가 2개 정의되어 있고 이 중 하나는 콘스트 지정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두 함수를 설명을 위해 객체 파라미터를 포함해 재구성해보면 1번 함수는 클래스 타입의 일반 L밸류 참조를 받고 2번 함수는 콘스트 L밸류 참조를 받는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객체 A를 생성하고 get 함수를 호출하면 A는 콘스트가 없는 일반 객체이므로 1번 함수가 호출됩니다. 반면 콘스트를 지정하여 변수 B로 선언된 경우에는 콘스트 참조를 받을 수 있는 2번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처럼 12 한정자를 활용하면 동일한 이름의 함수라도 객체의 콘스트 여부에 따라 오버로딩이 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함수처럼 동작할 수 있습니다. 12 한정자를 사용하면 객체 파라미터의 타입이 달라져 함수 오버로딩이 가능해지며 단순히 오버로딩 외에도 중요한 제약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콘스트 지정자로 객체를 생성하고 해당 객체에서 get 함수를 호출하면 해당 객체는 내부 데이터를 읽을 수는 있지만 데이터를 수정하려고 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는 콘스트 멤버 함수가 내부적으로 콘스트 객체 참조를 받기 때문에 함수 본체 내에서 자신의 데이터 멤버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콘스트 객체에서는 콘스트로 선언된 멤버 함수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스트 지정자로 객체를 생성한 경우 이 객체는 get처럼 칸스트가 붙은 함수만 호출할 수 있고 set처럼 콘스트가 없는 함수는 호출할 수 없습니다. 이는 L밸류 참조에 콘스트가 붙었을 경우 타입이 명확히 구분되며 함수 오버로딩 규칙상 콘스트 객체는 콘스트 멤버 함수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콘스트 지정자로 생성된 객체를 사용할 때는 해당 객체가 호출 가능한 함수가 제한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 객체의 경우에는 콘스트 제약이 없기 때문에 모든 멤버 함수를 자유롭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함수에서는 함수의 타입을 결정하는 요소가 반환 타입과 파라미터 리스트뿐이지만 멤버 함수에서는 여기에 12 한정자와 참조형 지정자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멤버 함수의 경우
보이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전달되는 객체 파라미터의 타입이 이들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12 한정자와 참조형 지정자는 함수 타입의 요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참조형 지정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ND 기호 하나가 붙으면 L밸류 참조를 의미하고 AND 기호 두 개가 붙으면 R밸류 참조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참조형 지정자가 아예 없는 경우에도 함수는 L밸류 객체를 받는 형태로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참조형 지정자가 없는 함수는 L밸류 참조를 받는 함수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어 두 함수를 오버로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조형 지정자가 없는 경우에 L밸류와 R밸류 모두 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명식적으로 AND 기호를 설정하면 명확히 구분되므로 오버로딩이 가능합니다. 또한 12 한정자는 객체 파라미터 타입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참조형 지정자는 내부 구조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규칙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참조형 지정자가 생략된 함수는 L밸류와 R밸류 모두를 인자로 받을 수 있지만 오버로딩 관점에서는 참조형 지정자가 있는 함수와는 구분되지 않아 별도 함수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예제를 보면 함수에 참조 지정자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객체는 물론 임시 객체까지 모두 전달할 수 있어 두 경우 모두 호출이 가능합니다. 비록 함수 정의에 AND 기호가 없더라도 내부적으로는 L밸류와 R밸류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규격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조체 B에 정의된 함수 F처럼 명시적으로 AND 기호를 붙여 L밸류 참조로 설정하면 참조 지정자가 없는 함수를 정의할 수 없고 단지 AND 기호가 두 개인 R밸류 함수는 오버로딩이 가능합니다. 이는 참조형 지정자가 없는 함수가 이미 L밸류와 R밸류를 모두 수용하는 범용 형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조형 지정자 관련 규칙은 오버로딩 설계 시 중요한 요소로 반드시 숙지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참조형 지정자를 명시하면 내부적으로 정확히 L밸류 또는 R밸류에 맞게 타입이 분리되므로 함수 오버로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규칙은 참조형 지정자를 사용한 함수가 정의된 경우 참조형 지정자가 없는 함수는 함께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조체 A에서 함수 F를 정의하면서 AND 기호가 한 개인 L밸류 참조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또한 AND 기호가 두 개로 참조형 지정자를 설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참조형 지정자가 없는 F 함수는 오버로딩 규칙상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객체에서는 AND 기호 한 개 버전의 함수 1번이 호출되고 임시 객체에서는 AND 기호 두 개 버전인 2번 함수가 호출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참조형 지정자와 콘스트 지정자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F 함수에 AND 기호를 붙이고 다른 버전의 콘스트만 붙였다고 해서 이 둘이 오버로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조형 지정자가 명시된 경우 외관상으로 12 한정자의 설정이 오버로딩을 가능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규칙에 따라 참조형 지정자가 없는 함수는 정의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 함수처럼 AND 기호를 명시한 뒤 콘스트를 붙이는 방식으로 명확히 구분해줘야만 오버로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참조형 지정자가 명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명확한 규칙에 따라 오버로딩을 구성해야 하며 12 한정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멤버 함수 중에서는 디폴트로 선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는 오직 특별 멤버 함수에만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다음 6가지가 포함됩니다. 기본 생성자, 복사 및 이동 생성자, 복사 및 이동 대입 연산자, 소멸자입니다. 복사와 이동 함수는 생성자와 대입 연산자 각각 한 쌍씩 존재하지만 기능 자체는 유사합니다. 단지 생성 시에 호출되느냐, 생성 이후에 호출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함수는 멤버 함수에 속하며 디폴트 키워드를 사용해 디폴트로 선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경우 중 하나는 사용자가 다른 생성자를 정의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를 명시적으로 작성해야 기본 생성자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폴트 선언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생성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해당 함수를 생성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며 코드의 명확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멤버 함수 또는 일반 함수의 본체를 딜리트로 선언하면 해당 함수를 명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컴파일러에 지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 기능은 컴파일러가 해당 함수에 대한 호출을 발견하는 즉시 오류를 발생시키게 하여 의도치 않은 함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일반 함수의 딜리트를 선언하면 오버로드 해석 과정에서 해당 함수가 검색되더라도 즉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므로 정제된 함수 선택 또는 강제 제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멤버 함수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멤버 함수는 인트나 기본 생성자 형태는 허용하지 않되 더블 타입 인자만 허용하고 싶은 경우 인트와 기본 생성자 버전을 딜리트로 명시해 오용 방지 또는 의도한 인자 조합만 허용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다음의 경우가 실무에 볼 수 예가 됩니다. 언카핑이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할 때 이 클래스는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 연산자는 디폴트로 선언되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 연산자는 딜리트로 선언하여 복사 기능을 명시적으로 제한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내부적으로 복사가 불가능한 자원을 소유하는 클래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운영체제의 커널 자원이나 파일 디스크립터, 스레드 핸들처럼 복사 자체가 의미 없거나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복사를 막고 이동만 허용함으로써 자원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객체 사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 표준 라이브러리의 스레드, 뮤텍스와 같은 클래스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복사를 금지합니다. 복사를 허용할 경우 동일한 자원에 대해 중복 접근이 발생할 수 있어 런타임 오류나 예측 불가능한 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클래스에서는 복사 연산을 삭제함으로써 컴파일 타임에 오류를 발생시켜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이처럼 딜리트는 함수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코드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자원 관리 측면에서 의도하지 않은 복사를 막고 클래스의 설계 의도를 분명히 전달하는 수단으로 유용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